예, 최근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 작년 말에 이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조금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피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돼서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형사합의 대신에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를 해서 형사합의 금액에 관한 법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에 감형을 받기 위한 제도로서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탁을 걸려면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야지만 공탁을 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간혹 공탁을 걸고자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편법을 써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어떤 상처를 일으키는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선의의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또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작년 말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란 것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별히 알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가 있더라도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완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형사합의를 일단 최대한 시도를 하고 피해자하고 형사합의가 도저히 안 됐을 때 정말 가해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에게 뭔가 사죄를 구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악용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가해자 피해자한테 형사합의를 적극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형사 판결을 앞두고 기습을 해서 공탁을 걸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형을 받게 되고 또 피해자대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KBS에서 최근 1년간 이 형사공탁 특례 제도로 해서 기습 공탁을 건 내용에 대한 것을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판결 선고 바로 2주 전에 공탁을 기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80% 이상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 KBS 조사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지금 입법 발의를 해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개선 방안에 대한 발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자면은 적어도 판결 선고 전 변론 종결 이전까지 공탁을 걸도록 이렇게 하고 실제 공탁을 건 사실을 법원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입장에는 발의를 지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선의 가해자를 어떤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생겼지만은 이것이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형사 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